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토종 복분자 동결 건조 분말이 항산화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재됐습니다.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재되면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토종 복분자에는 엘라그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과일과 채소 등에 많이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천연 항산화제 성분입니다.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전북 고창군과 강원 횡성군 등 복분자 주요 생산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성 원료 은행을 통해 복분자 동결 건조 분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제2회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상에는 트리거 팀이, 최우수상엔 토마토 명가팀이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천지인술 팀과 이삭 줍는 알파고 팀이 선정됐습니다. 대상을 받은 트리거 팀은 지난 8월 대회 시작부터 축적한 생육 환경과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해 누적 광량과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경진대회를 국제대회 수준으로 격상해 AI 기반 영농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이 꾸준히 상승하며 도농 간 상수도 보급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상수도 통계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 2012년 88.2%에서 2021년 95.9%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9.4%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2년보다 1.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한편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302리터로 전년보다 7리터 증가했고 전국 평균 요금은 1톤당 720.8원으로 전년 대비 0.3%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지난해 총 73억 4,600만 원을 투입해 농어촌 지역의 가스 보급을 늘리고 안전 강화 사업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과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강화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난방비가 줄고 가스 안전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시장에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재 항바이러스제는 2017년부터 2018년 독감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 200만 명분 대비 약 146만 명분의 재고만 남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정부 비축 물량의 시장 소요량을 파악해 내년 1월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된 물량은 추후 동등 의약품으로 교환해 정부 비축 물량을 적정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도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축협 공동방재단 86개 반과 도와 시군이 보유한 소독 방재 차량 38대를 동원해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금 농장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합니다. 이 밖에도 가금 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문자와 마을방송, 플래카드 등을 활용해 농가의 방역 수칙을 홍보합니다. 전라남도가 2023년부터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도입해 올해까지 마을 공동체 2,602개를 육성했습니다. 내년에는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와 지역 행복 플랫폼 운영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마을 돌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500개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해 주민 소통창구 공간을 마련하는 지역 행복 플랫폼 운영 사업 대상자는 내년 2월 공모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2022년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 사업에 참여한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6%가 재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이동하며 업무를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원격 근무를 진행하고 4박 5일간 지역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원격 근무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원격 근무 환경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경제 활력과 정주 인구 유입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